안녕하세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나와 뜨겁게 사랑하게 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신다면 굿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뉴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돌진을 하게 될지,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계기, 시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부터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일단 사회적으로는 꽤나 잘 나가는 혹은 인정받는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연애 상대로는요, 회피형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뇌생남, 뇌생녀, 이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겉모습에 홀딱 반해가지고 이제 다가갔다가 알면 알수록 얘는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나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외모와 분위기적인 면을 좀 보자면요. 일단 이 사람의 비주얼은 진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그런 자신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흐트러짐이 없어 보입니다. 옷을 입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핏이 딱 떨어지는 정장이라거나 아니면 세련된 모던 룩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할 것 같고, 추리닝 입고 편의점 가는 모습 이런 것조차도 왠지 뭔가 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이 굉장히 좀 날카롭기도 하고요. 어딘가 모르게 좀 도도해 보여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 걸기 힘든 포스가 풍겨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섹시한 매력도 좀 강해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본능적으로 뭔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약간 페로몬을 막 뿜어내는 듯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으로 쳐보자면 남자분이시라고 한다면 조금 샤프하고 지적이면서도 약간의 예민미가 있는 스타일. 그래서 요즘에 배우로 치면은 이도현 씨,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멤버 NCT의 재현 씨, 그런 느낌. 웃으면 굉장히 설레고 근데 무표정일 때는 왠지 이렇게 차가워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 붙일 것 같은 그런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그러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 뭔가 화려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우 한소희 씨나 에스파 카리나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좀 고양이상에 가깝기는 한데 그냥 귀여운 고양이가 아니라 약간 랑 이렇게 하는 맹수 같은 고양이 느낌 아시죠? 그래서 쳐다보면 뭔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비주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을 좀 보자면요. 이 사람은 극강의 정말 효율충이라고 합니다. 그냥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느 이득이 뭐지?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가성비를 좀 따질 수가 있겠고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훨씬 앞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절대 100% 안 보여준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그래 이러고 막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건 좀 아닌데 나중에 손절해야겠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여우 같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좀 요리조리 이렇게 잘 피해가기도 하고요. 뭔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진실 이런 것들은 좀 숨기는 그런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좀 똑똑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좀 지쳐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남들 앞에서는 좀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폰도 꺼두고 막 다 꺼두고 막 진짜 시체처럼 이렇게 잠만 잔다거나 잠수 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라든가 능력적인 면에서 보자면요. 굉장히 훌륭하다.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좀 논리가 중요한 직업으로서 좀 변호사라든가 뭐 의사 같은 어떤 전문직이라거나 아니면 IT 개발자, 뭐 데이터 분석가 혹은 컨설턴트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뭔가 또 금전적으로 꽤나 괜찮은 기회를 좀 잡았다거나 투자를 좀 잘해가지고 지금 좀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일 처리도 엄청 칼같이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이런 팀원들이 실수를 하면 이렇게 좀 봐주는 거 없이 팩트로 이렇게 막 뼈 때리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또 성과는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뭔가 좀 얄미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사라거나 혹은 동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연애 스타일 이걸 좀 보니까요.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약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썸을 탄다거나 연애 초반에는 진짜 불같이 달려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킨십 진도도 엄청 빠를 수가 있고요. 막 선물도 엄청 공세를 하고 진짜 너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확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매력 이런 것들 모두 다 이렇게 충족이 되니까 시작은 아주 화려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한창 이렇게 좋다가 갑자기 나 좀 바빠가지고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뭐 이러면서 자기만의 동굴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 분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까지 좋았잖아 왜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의 환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면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관계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결혼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인간관계에서 가성비 따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아서 만나는 순수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엄청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서운한 게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좀 꽁에 있다가 혼자서 이렇게 좀 정리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1번 분의 상대방 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이 상대방 분은 정말 능력 있고 섹시하고 뭐 다 좋은데요. 뭐 정말 속으로 알 수 없는 여우 같은 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인싸 같고 막 이런데요. 실제로는 엄청 예민하고 혼자만의 휴식이 절실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엄청난 호감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따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자기 방어가 좀 심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외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뭔가 왜 연락 안 해? 라고 이렇게 닥달을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은 뭔가 관계를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1번 분께서도 이 사람 그냥 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푹 쉬어라. 뭐 이렇게 쿨하게 놔두면 이 사람은 또 그러한 면에서 또 궁금해서라도 다시 막 이렇게 그 자신만의 동굴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되게 청개구리 같은. 그래서 딱 성향을 보니까 감이 오시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1번 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분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성적인 내생남 혹은 내생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가성비도 좀 따지는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속마음 카드를 보니까 그렇게 차가운 이성 그 밑에 아주 굉장히 용암이 들끓고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속은 난리 굿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분에 대해서 1번은 정말 나의 이상형이고 나의 운명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달려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내 현실적인 조건
혹은 나의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꼭 지금 참고 있다. 지금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의 크기만 보면요. 거의 청혼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자신의 그런 어떤 현실 감각이 발목을 딱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텐컵 카드, 스타 카드, 그리고 퀸 완즈 카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번 분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카드인데요. 정말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추앙하는 수준입니다. 추앙해요. 날 추앙해요. 이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뭐죠 그거? 일기?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 하여튼 일단 스타 카드 먼저 보면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1번 분을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분의 외모라든가 분위기가 이 사람의 이상에 완벽하게 부합을 한다고 합니다.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 1번 분의 얼굴이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내가 정말 밤하늘에 떠있는 저 별처럼 내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손뻗어도 이렇게 닿지 않는 그런 나 이상형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탱커 카드, 이 감정의 끝판왕의 카드죠.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어떤 완성을 이루는 감정적으로 충만한 그런 행복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분과 사귀는 걸 넘어가지고 얘랑 결혼을 하면 어떨까? 주말에 같이 이렇게 마트 가가지고 장도 보고 요리도 해먹고 이러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따뜻한 그런 미래의 모습까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퀸 완즈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 분을 보면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쟁취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분께서 다른 이성이랑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러면 정말 질투 나가지고 속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막 소유욕도 강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번 분을. 근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은 이렇게 에이트 완드 카드인데요. 머리는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에이트 완드 카드는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 빠른 진전 뭐 이런 걸 뜻합니다. 행동 에너지라 가지고 지금 당장 1번 분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나와 술 한잔 하자 이러고 싶고 관계를 빨리 진전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저스티스 카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 봤을 때 킹소드 카드, 약간 굉장히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이런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벅차오르다가도 갑자기 잠깐만, 지금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손해보는 거 없나? 이러면서 또 찬물을 스스로 끼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븐 펜타클 카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망설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뿌리가 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마음은 이렇게 굴뚝 같은데 이 관계에 자신이 딱 달려들었을 때 확실한 어떤 수확이 딱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썸만 타다 끝날지 아니면 진지하게 이렇게 가볼지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래서 1번 분이 확신을 좀 안 줬다라거나 어떤 현실적인 장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장거리라거나 아니면 직장 문제, 뭐 상황, 개인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포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강한 어떤 소유욕과 집착의 카드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1번 분을 놓아줄 생각이 절대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내 거야 뭐 이러면서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번 분께서 연락이 늦으면 집착 엄청나게 할 것 같고 근데 티를 안 낼 뿐이지 엄청나게 막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나오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번 분과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느낍니다. 뭔가 그만하려고 해도 헤어지려고 해도 자꾸만 이렇게 엮인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마주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이 될 운명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정말 1번을 너무나 사랑스럽고 완벽한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하고 달려가고 싶은데 이렇게 자신의 그 특유의 성격, 이성적이고 막 약간의 집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긴 싫어. 확실하지 않으면 좀 움직이기 싫어. 이러면서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카톡창에 보고 싶어 뭐 이렇게 썼다가 지워버리고 대신에 내일 비 온대 우산 챙겨
뭐 이러면서 그냥 덤덤하게요. 그냥 그렇게 보내는 상황. 혹은 일본 분과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 오늘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좋아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도 다음날 되면 아 근데 우리가 진짜 잘 맞을까? 이러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요. 이 사람은 일본 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그리고 텐컵 카드가 있다라는 거는 일본 분을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딱 정해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사람의 그 계산기 두드리는 좀 그런 그 습관, 버릇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이 좀 굼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돌진을 하게 될지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시간, 시기, 계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언제 어떻게 돌진을 하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돌진을 하게 될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제 1번 분한테 이제 다가가게 될 때, 이렇게 굉장히 예의를 차려가지고, 수트 입고, 꽃다발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왕자님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가, 질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술 한잔 이렇게 마시고, 홧김에 이렇게 뭔가를 저지르는, 그런 스타일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요, 약간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됐을 때,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냉철하던 그런 사람이 어떤 질투욕이라든가 소유욕,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요. 1번 분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떤 고통과 질투로서 이렇게 촉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3소드 카드 그리고 5 원즈 카드 이렇게 나오면서 1번 분이 다른 이성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논다거나 이 상대방 분한테 신경을 안 쓰고 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심장에 칼이 꽂힌 것처럼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데빌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쟤 내 건데 뺏기기 싫다. 미치겠네. 막 이런 강력한 소유욕과 집착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은 척 막 엄청 했잖아요. 여기 하이프리스테스 카드도 있는데 아까 킹 소드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이때만큼은 본능이 이 사람의 이성을 지배해버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속은 이렇게 데빌 카드로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행동은 이 페이지 컵 카드입니다. 막 이렇게 집 앞에 와가지고 돌진해가지고 문 두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 자니? 뭐 이러고 오늘 뭐 해? 뭐 이러고 굉장히 뜬금없고 귀여운 그런 툭 찔러보는 그런 연락으로서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막 활활 타고 막 완전 이글이글 질투심에 불타고 있는데 자기가 좀 거절당할까봐 쫄아가지고 약간 일단은 작은 제스처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던 그 첫 번째 질문에서 하이프리테스 여사제 카드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 이제 이런 것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에이소드 카드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이제 1번 분한테 연락하기 직전까지 1번 분의 인스타 스토리, 뭐 카톡 부사, 친구들 소식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염탐을 하면서 혼자서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 지금 누구랑 있는 거지? 나 잊었나?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굉장히 그 늪에 빠져버린 자기 생각에 가둬져 버린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 원즈 카드 나오면서 멀리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러니까 뭐, 혹은 아니면 술자리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이런 약간 유흥이 섞인 그런 자리? 이런 거에서 뭔가 긴장이 딱 풀렸을 때 갑작스럽게 행동을 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반 분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낮보다는 밤이고요. 뭔가 술 기운이 올라온 그런 상태, 혹은 사무실 같은 이성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혼자만의 방이라거나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로는 어떤 술집이라든가 파티 그 모임 장소, 밤거리 혹은 혼자서 자기 방에서 이제 휴대폰을 만지는 그런 시간, 침대 위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감성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일본 분이 있는 곳으로 직접 이렇게 찾아간다기보다는 그 모바일로 카톡이라든가 DM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먼저 신호를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하이프리티스 카드, 데빌 카드 둘 다 이 밤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약간 새벽 감성 그런 느낌으로 낮에는 이제 이성적인 끈을 딱 붙잡고 일을 하느라 꼭 참았던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밤만 되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밤이라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길에서 이제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일본 분이 SNS에 뭐 친구들이랑 즐겁게 노는 사진을 올렸어요. 특히나 좀 이성이 포함된 그런 만약에 사진을 올렸다라고 친다면 그것을 이제 상대방 분이 보시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뭐야 나 없어도 잘 사네? 이러면서 질투가 확 타오릅니다. 막 이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끙끙대다가 이제 밤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폰만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막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폰만 계속적으로 막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술 기운이 좀 오르니까 아씨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톡을 보내는 거예요. 잘 지내? 얼굴 보기 힘드네? 뭐 이러면서 약간 가벼운 척. 자기는 엄청나게 불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톡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백 번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난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러한 이 행동을 보면요. 너무 참고 너무 재고 너무 숨기다가 이렇게 질투심이라는 그 기폭제로가 인해 가지고 이게 탁 터지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굉장히 킹소드였던 그러한 이 사람이 페이지 컵카처럼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면서 이게 카톡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보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최고의 용기이자 돌진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분께서 너무 튕기지 말고 웬일이야? 이러면서 딱 받아주면은 이 사람의 막혀있던 여러 가지 이런 자기가 꾹꾹 눌러왔던 그런 모든 감정들이 탁 터지면서 이 관계가 뭔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이 언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지, 다가오게 될지 시계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7카드가 나왔습니다. 7일 혹은 7주가 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은 7이 들어가는 날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7일, 17일, 27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일본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놨었습니다. Nurture 카드가 나왔어요. 보살핌, 양육하다, 기르다, 뭐 보살피다 이런 거고 그 밑에 메시지로는 Nurture your relationships like blooming flowers. They are foolis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관계를 가꾸고 보살펴라, 키워봐라. 그러면 그것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을 다루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꽃을 피우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굴지 말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억지로 하지 말고 가꾸고 보살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의 핵심은요. 뭔가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상대방 분 아까 전에 굉장히 그 계산도 많이 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랬잖아요. 뭐 좋다가도 이거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근데 일본 분께서 좀 조급해가지고 너 나 좋아해? 너 우리 무슨 사이야? 왜 연락 안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예민한 이 상대방 분은 바로 이렇게 도망가 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청개구리 기질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동굴에 들어간다거나 답장이 늦다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닥달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또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이러고 그냥 넘기셔야 됩니다. 닥달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성적인 그 방어의식 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킹소드 카드 그래서 이 관계를 갑자기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떡밥은 던져주되 물은 주되 이렇게 꽃에 물은 주되 뭔가 넘치지 않게 어떤 그 조절을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질투심에 막 찌질하게 약간 활활 불사오르고 있고 막 이럴 때 그것을 받아주는 거는 이제 일본 분의 어떤 여유로운 태도로서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안전지대라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 칼 들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아까 전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 분한테만큼은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하게 되고 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번 분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친구처럼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 사람은 이제 1번 분을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분이 뜬금없이 밤에 이렇게 뭐 자니? 이러면서 톡을 막 보냈다라고 한다면 1번 분께서는 이제 너는 왜 밤에만 연락해? 찔러보기야? 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앉아 무슨 일 있어? 오늘 하루 고생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의 경계심이 정말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nurture는요 돌보는 거거든요. 케어하고 이렇게 좀 가꾸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산기 돌리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1번 분께서는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좀 줘야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어떤 일상적인 안부를 이렇게 묻는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사진 하나 보내는 정도 이런 식으로 그냥 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런 정도의 가벼운 그런 것들을 한번 툭 이렇게 날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꽃에 물을 주듯이 그렇게 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거절당할까봐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께서 먼저 이렇게 살짝 문을 이렇게 좀 열어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릴레이션십, 꽃을 키우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해놨잖아요. 이 카드가.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뭔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그 농사를 짓는 거, 그 작물 중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특수 작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비료도 적당히 줘야 되고, 물도 뭐 이만큼만 줘야 되고, 햇빛도 조절해줘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상대방 분. 근데 그래도 1번 분께서 그러한 태도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태도로서 한다면 이제 이렇게 꽃은 이렇게 피어나고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두 분의 관계도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번 분께서 조급함을 버리고 좀 따뜻하고 여유로운 태도로서 묵묵하게 이 사람을 챙겨주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플라우리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런 뿌리가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1번 분께서는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의 그 작물을 이 사람이라는 그 작물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울지 이렇게 물뿌리기를 들고 우아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까칠한 고양이 같은 이러한 사람을 잘 조련을 해가지고 예쁜 연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1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윤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윤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나와 뜨겁게 사랑하게 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이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신다면 굿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뉴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이번 분에게 돌진을 하게 될지, 장소라든가 방법, 행동, 계기, 시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부터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평범함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굴곡도 좀 있어 보이고요. 매력도 엄청나게 치명적인데 그만큼 위험한 냄새도 좀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서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딱 접어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화려하거나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속에는 어떤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보인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애를 할 때는 어떤 금사빠 기질이 있다거나 좀 낭만주의적인 그런 것까지 좀 있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홀려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치유해주고 싶은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이번 분이 이 사람의 어떤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거나 휘둘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매력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일단 이 사람의 외모라든가 분위기적인 면을 먼저 보자면요. 이 사람 외모가요. 그냥 뭐 예쁘고 잘생긴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어딜 가나 눈에 확 띈다라고 합니다.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다거나 좀 키가 크다거나 아니면 스타일이 좀 파격적이라 가지고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마냥 이렇게 세기만 한 게 아니라요. 어딘가 모르게 좀 사연 있어 보이는 그런 눈망울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데 웃으면 확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그런 반전 매력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말 한마디에 정말 사람을 홀리는 그런 재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특유의 어떤 좀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눈빛 덕분에 보호 본능을 좀 자극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 쳐보자면 남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배우 변우성님 혹은 더보이즈 주연님 혹은 배우 송강씨 이러신 분. 그래서 변우성님처럼 키도 크고 피지컬도 압도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멀리서도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스타일. 그래 시원시원한 느낌.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게 시크하고 차가워 보이는데 웃는다거나 이렇게 눈을 맞출 때는 굉장히 순애보 가득한 그런 눈빛이 나오는 듯한 그런 드라마에서 뭔가 짝사랑 오래 하는 그런 역할처럼 좀 강해 보이는데 좀 속은 여리고 이번한테만 막 헌신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런 대형견적인 느낌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보이즈의 주연씨 얼굴선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렷하고 눈매도 막 길고 날렵해가지고 첫인상을 볼 때는 와 되게 차갑겠다 말 걸기 어렵겠다 싶은 어떤 냉미남의 정석적인 그런 느낌. 근데 그 날카로움 속에 묘하게 어떤 멍뭉미가 있고 행동이 다정한 그래서 약간 그 아이돌로서 이제 무대를 할 때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눈빛이 확 변해가지고 섹시한데 평소에는 그냥 순둥순둥한 그런 느낌으로 약간의 그러한 갭 차이 이런 것이 뭔가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분이실 수가 있겠다. 혹은 송강씨 특히나 그 드라마에서 한소희 씨랑 같이 나오는 그 드라마 알고 있지만 이란 드라마에서 그 박재원 캐릭터라고 있어요.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 딱입니다. 뭔가 위험하고 나쁜 남자 같은데 눈빛이 너무 달달하고 치명적이라 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 그래서 선이 이렇게 굵직하면서도 뭔가 소년미가 남아있는 굉장히 아마 이번 분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 그런 라인업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 배우 고윤정 씨 혹은 여자아이들의 민니 씨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꽉 차 있어가지고 처음 보면 이렇게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쿨하고 이렇게 도도해 보이는데 눈동자는 또 깊고 뭔가 사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자꾸만 쳐다보게 만드는 굉장히 서사가 가득한 그런 얼굴. 그림체 자체가 굉장히 진하고 고혹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뭔가 몽환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아우라가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른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 뭔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흔하지 않은 어떤 유니크한 분위기. 그러니까 치명적이면서도 이게 사연 있는 느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좀 보자면요. 이 사람 주변은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뭔가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경쟁이 좀 치열한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 성격 자체가 좀 투쟁적이고 승부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고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 와중에
내면에서 엄청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데 속으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남들은 이해 못하는 독특한 어떤 철학이 있다거나 4차원적인 그런 면모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집도 엄청 세고요. 남들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본인이 꽂히면 난 다르게 봐.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버티는 그런 똥꼬집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 최근에요. 어떤 큰 변화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실패를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천천히 이렇게 미래로 나아간다거나 좀 회복 중인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 사람의 생활력은 만렙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멘탈이 이렇게 한번 터졌다가 다시 이렇게 조립된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맷집이 아주 좋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라든가 능력적인 면에서 보자면요. 평범한 사무직 이런 거보다는 좀 변동성이 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응급실 의사라거나 간호사 혹은 뭐 경찰, 소방관 뭐 이런 것처럼 좀 긴박한 현장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IT라고 하신다면 뭐 서버를 관리하고 뭐 복구하는 것 같은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다시 무너진 걸 다시 이렇게 세운다거나 뭐 이런 거 재건축이라거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고요. 그래서 뭔가 망가지는 걸 고치는 일 이런 것에 뭔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약간 프리랜서라거나 아니면 출장이 좀 잦은 직업 혹은 어떤 영업직이라거나 운동선수, 예체능 계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의력도 좀 좋아가지고 스타트업 같은 거를 이제 막 시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 일 이런 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연애 스타일. 이분은요 좀 선수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순정파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요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부터 1일 할래?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눈빛으로 먼저 나 너 좋아해 이거를 엄청나게 막 쏘아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킨십 진도도 빠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로맨틱한 그런 멘트도 서슴없이 날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썸 탈 때는 정말 세상 둘도 없는 그런 사랑꾼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밤새도록 막 전화하고 막 보고 싶다고 바로 달려오고 막 난리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과거에 대한 미련이라거나 어떤 채워지지 않는 결핍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겉으로는 이번 분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오기는 할 수가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전 연인, 애인에 대한 어떤 상처라든가 지난 그 연애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아직은 다 못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트를 이렇게 잘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갑자기 센치해져가지고 카톡 답장이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이번 분이랑 좀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무의식 중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과거랑 좀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고요. 좀 그 예전의 그 이별, 자신의 그런 과거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으면서도 자신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이런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세요.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금방 전에 이 사람 누구인지 그 뽑았던 카드에서 나왔던 카드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타워 카드 그리고 식스 소드 카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이 사람이 어떤 큰 시련이나 충격을 겪고 좀 회복 중인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분과의 관계랑도 좀 밀접하게 연결이 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이번 분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전쟁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평화스러운 그런 것들이 뭔가 동시에 공존하는 아주 복잡하고 방어적인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펜타클의 카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소드 카드들도 많고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컵 카드는 없고, 그러니까 컵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의 카드보다는 현실을 뜻하는 펜타클의 카드라든가 이성적인 거, 그리고 냉정한 뭐 이런 걸 뜻하는 소드의 카드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을 이렇게 꾹꾹 눌러 담고 이성적으로만 좀 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약간 자존심 싸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나 바빠, 내 삶에 만족해, 너 신경 안 써, 이러면서 좀 차갑게 선을 긋고 있는데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이번 분을 절대 놓지 못하고 어떤 집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타워 카드 여기서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걸 보면 두 분 사이에 뭔가 큰 다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면서 뻣뻣하게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너가 먼저 다가오기 전까지 나 절대 안 움직여, 이러면서 좀 버티는 중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별을 뭐 뜻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 보이고, 너는 내 거니까 내가 꽉 쥐고 안 놔줄 거야, 뭐 이런 소욕, 이런 것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첫 줄에요. 이 펜타클 카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A 펜타클, 4 펜타클, 9 펜타클, 그리고 엠퍼러 카드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번 분한테 본인의 어떤 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기 싫어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황제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관계 주도권을 자기가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이 뭘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그걸 티내는 순간 자기가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꽉 닫아 걸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자신의 감정은 절대 보여주지 않고 나한테 연락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팔짱을 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A 펜타클 카드, 9 펜타클 카드 같이 나오면서 정말 이번 분이 보란 듯이 자기 일상에 좀 과몰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뭐 프사라든가 인스타에 나 오늘 야근, 뭐 진짜 바쁨, 뭐 야근 중, 뭐 이런 거, 혹은 뭐 혼자서도 맛있는 거 먹고 힐링 중, 막 이런 뉘앙스의 어떤 사진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 분의 연락은 뭐 저게 단답으로 보내고 뭐 좀 뜨문뜨문하고 이러면서 정작 본인의 그 인스타 스토리는 꼬박꼬박 올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잘 노는 그런 모습을 전시를 하는 거죠. 이번 없이도 나 이렇게 잘 나가고 바빠, 이런 걸 이제 시위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다 이번 분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약간의 발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짜로 관심 없으면 이렇게 쥐고 있지도 않아요. 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꽉 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 줄로 넘어가면 지금 5 소드 카드, 6 소드 카드, 그리고 아까 나왔던 타워 카드까지 이렇게 있는데, 두 분 사이에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말싸움이라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날선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꽤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냉정하게 갈게, 이러면서 이렇게 이 퀸 소드의 어떤 가면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퀸 소드는요, 손에다가 지금 이 검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번 분을 감성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이 관계가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런 것들 따져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냉철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께서 조금이라도 좀 감정적으로 굴면, 그래서 요점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냉철하게 하는 거는요,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람 성격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뭔가 상처받은 그런 야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딱 그 꼴입니다. 그래서 뭔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하지만 근데 속은 이렇게 좀 문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6 소드 카드.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인생의 자기가 좀 시련을 겪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래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속마음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번 분과의 격렬했던 이런 갈등이라든가 감정 소모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조금은 잔잔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6 소드 카드는요,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면서도 짐을 이렇게 다 싣고 자신의 짐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을 이렇게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은 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좀 식혀보자 라는 그런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는 좀 멀어졌어도요, 마음의 이런 미련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이번 분을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소유욕도 엄청납니다. 근데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과거에 좀 충돌했던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나는 나 혼자서도 완벽해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번 분이 먼저 자기한테 굽히고 들어온다거나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리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께서 좀 감정적으로 좀 매달린다거나 어필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퀸 소드의 이 에너지로서 좀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처럼 이번 분도 나도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소유욕을 좀 더 자극을 해가지고 좀 더 꿈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언제 어떻게 이번 분에게 돌진을 하게 될지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행동, 계기,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언제 어떻게 이번 분에게 돌진을 하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어떻게 이번 분에게 돌진을 하게 될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의 본래 성향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엠퍼러 카드. 아까 이번 속마음에서 나왔었죠. 자존심 세고 뻣뻣하게 굴던 그 모습으로서 이렇게 엠퍼러 카드로 나왔고 여기에 지금 킹 소드 카드까지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감정에 호소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런 스타일로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명분을 가지고 딱 계산에 의해서 이번 분에게 이렇게 딱 걸어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나인 완즈라든가 나인 소드카드 이런 거 2개가 있어가지고 약간 멘탈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밤에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겉으로는 티를 안 냅니다. 아주 사소하고 현실적인 어떤 핑계로서 이렇게 탁툭 이렇게 이번 분에게 찔러본 뒤에 이번 분이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좀 관계를 이렇게 리드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로맨틱한 고백보다는 밥이나 먹자 혹은 이거 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랑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훅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여기 나인 완즈 카드와 나인 소드 카드의 이 2가지의 조합이 좀 눈에 띕니다. 이 사람 아까 전에 속마음에서는 나 잘 살아 이러면서 좀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 나인 소드 카드는요. 굉장히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머리를 감싸지고 막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밤마다 이번 분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만큼 후회라든가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나인 완드 카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번 분에게 척하는 거 그런 것이 좀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이 연락 안 하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골병이 들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의 행동이 이렇게 촉발이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쿨한 척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기에는 에너지가 전부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번 분에게 접근을 하게 될지 방법이라든가 행동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페이지 소드 카드 그리고 페이지 펜타클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조심스럽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요거는 좀 대놓고 연락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염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분의 뭐 카톡프사, 인스타 스토리, 뭐 친구들 계정 이런 것까지 다 뒤져보면서 내가 지금 연락을 해도 되나? 누구 만나는 사람 없나? 이러면서 눈치를 엄청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타이밍이 딱 왔다 싶으면 이렇게 페이지 펜타클 카드처럼 아주 작은 어떤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거창하게 막 너 보고 싶어, 사랑해 뭐 이게 아니라요. 야, 너 저번에 말한 그 맛집이 어디였지?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뭐 네가 저번에 그 놔두고 갔던 물건 나한테 있어. 그거 뭐 보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내가 일 관련해가지고 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거절하기 힘든 답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웬 일 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연락을 딱 텄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갑자기 돌변합니다. 뭘로 돌변을 하느냐? 킹소드 카드 엠퍼러로 돌변합니다. 이게 진짜 웃긴 포인트예요. 이렇게 막상 연락이 닿고 나면 방금 전까지 이렇게 밤새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했던 그 자신의 그 혼자만 알던 그 찌질함을 싹 감추고 갑자기 엄근진 모드로서 이렇게 딱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킹소드 카드는요, 좀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리더십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분한테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우리 관계는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정리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시간 될 때 밥이나 한번 먹든가 뭐 이러면서 엄청 선심 쓰듯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이 사람 특유의 어떤 방어 기제 이런 거니까 이번 분이 이걸 알면서도 좀 귀엽게 봐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라든가 상황은요, 굉장히 풍요롭고 좀 안정적인 느낌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시끄러운 어떤 클럽이나 술집 이런 데보다는 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어떤 레스토랑이라거나 어떤 편안한 카페 혹은 차 안 뭐 이런 것처럼 둘이서 좀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좀 감각적인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향기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곳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분의 만남은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약간의 너가 이걸 주면 나는 이걸 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분이 뭔가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거나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만나게 된다거나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역시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뭐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다가오게 될 시간, 시간적인 면을 좀 보자면요. 새벽 시간대라거나 혹은 좀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점심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황제 카드라든가 킹소드 카드 같은 거 보면 자존심 때문에 낮에는 자신을 이렇게 좀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인소드라든가 나인 완즈 카드 이런 것 때문에 밤만 되면 멘탈이 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이러한 이분의 심리를 이렇게 딱 풀어보면 두 가지의 그런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간대는 이 사람의 자존심이 이기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괴로움이 이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갈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벽 2시에서 한 4시 사이 이렇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낮에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참았는데 자려고 보니까 딱 불 끄고 이렇게 누우면은 이번 분의 생각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래서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놨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페이스 소드 카드처럼 이번 분의 프사를 막 염탐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의미 없는 이모티콘이라든가 뭐 자니? 뭐 이런 걸 하나 툭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끈이 가장 이렇게 좀 헐거워지는 그런 시간이라 가지고 평소에 이 딱딱한 황제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좀 술 한잔을 했다거나 술을 안 마셨다고 하더라도 마신 척 한다거나 좀 감성이 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톡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이 사람이 이 엠퍼러 황제와 이 킹 소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일부러 밤을 피해가지고 가장 감정이 안 실린 척하는 시간을 고를 겁니다. 그게 바로 점심시간이라거나 아니면 오후 근무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 12시나 2시 사이 오후 근무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업무 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밤에 연락을 한다면 좀 미련 있어 보일까 봐 일부러 되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낮에 이렇게 페이지 펜타클 카드처럼 있잖아 혹시 저번에 말한 그 서류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용건을 이렇게 간단히 묻는 척하면서 막 그런 톡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고도의 연막 작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은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4시 사이 이 핸드폰을 잘 주시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나인 완즈 나인 소드 이 9라는 숫자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밤 9시 정각이라거나 아니면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이런 것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낮에 연락이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나쿨하다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니까 속아주는 척 하시면 되고 아마도 밤에 올 것이다 이런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밤마다 이번 분 생각을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현실적인 핑곗거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툭 연락을 해올 것이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내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뭐 이러면서 멋진 척하고 막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다 이번 분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좀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 분께서는 모른 척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시기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0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10일 혹은 10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면 10일, 늦으면 10주 혹은 10이 들어가는 날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좀 유념을 해주시면 이 사람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를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2번 분에게 해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놨었습니다. Boundaries 카드가 나왔어요. 경계선, 경계. 그리고 메시지로는 Love may challenge your boundaries, protect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 너의 경계선을 시험할지 모른다. 그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번 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치명적인 이 사람과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이 카드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절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사람이 그 타워 카드 그런 시련을 겪고서 좀 우울한 그런 거에 좀 빠져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엠퍼러 황제 카드처럼 좀 자존심이 센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상대방의 에너지를 좀 갉아먹는다거나 자기 멋대로 좀 휘둘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이 좋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면 이번 분이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번 분께서 이번 분만의 그러한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이 관계가 오래 간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한 조언이 나왔는지 이 금방 전에 뽑았던 카드들과 지금 연결을 해보니까 이 사람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인지 그 카드를 뽑았을 때 에이스 완즈 카드, 엠퍼러 카드, 나이트 컵스 카드 이런 거 나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중요해가지고 이번 분의 상황이라거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새벽 2시에 이렇게 술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뭐 우울한 얘기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당일 약속을 잡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며칠 동안 잠수를 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때 이번 분이 그래 내가 아량 넓게 다 이해해줘야지 내가 다 들어줘야지 하고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내가 이래도 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번 분을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스 카드는요. 그러한 그 선, 지점을 좀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번 분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자존감 이런 것들 좀 무너지는 걸 경계하시고 허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아하게 선을 긋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람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막 감성이 터져가지고 연락을 할 거라고 했죠. 그때마다 다 받아주고 이렇게 같이 밤새우면은 이번 분의 현생이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딱 한 번 이렇게 그 사람이 물꼬를 틀 때라든가 이럴 때는 받아주되 그것이 습관이 된다 싶으면 나 내일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은 못 받겠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 분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다음날 맨정신에 연락이 오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그런 연락에 휘둘리지 마셔라. 그리고 이 사람의 아까 전에 그 Five Cups 카드, 상처라든가 타워 카드, 힘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 분이 뭔가 이렇게 다 치유해 주려고 무리를 하지 마세요. 옆에서 이렇게 뭐 물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짐을 이번 분께서 대신 짊어지지 마세요. 너 그래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나서가지고 뭘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거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좀 있죠. 이 사람은 내가 뭔가 구원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과 잘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순간
그 관계가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나의 삶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게 되고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분의 기분과 이번 분의 일정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황제처럼 뭔가 자기 스케줄에 맞추라고 한다거나 이런다면 이번 분의 그런 미리 잡혀 있었던 선약이라거나 휴식 뭐 이런 것들 그런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맞추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그때는 선약이 있어서 안 돼. 다른 날에 보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이 강한 이런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번 분께서 이렇게 줏대 있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번 분을 더 존중하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면 너무 쉽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마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분의 이런 바운더리가 딱 튼튼해야 그 안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이 이번 분만의 이런 경계를 잘 지키면서 당당하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존심 센 이 상대방 분도 이 사람 만만치 않네? 내가 좀 더 잘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좀 그런 것들을 느끼고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군가의 어떤 부속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치명적이고 매력적이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분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을 꼭 하시고 이렇게 좀 위험하고 매력적인 이런 상대방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이번 분이 그렇게 행동을 잘 하신다면 이 연애 주도권은 결국에 이번 분이 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나와 뜨겁게 사랑하게 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신다면 굿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뉴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3번 분에게 돌진을 하게 될지, 장소라든가 방법, 행동, 시간, 시기, 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능력은 만렙인데요. 체력은 방전 직전이다. 그래서 그 좋은 능력으로 이 전쟁터 같은 현실 생활을 능력 하나로 이렇게 씹어먹는, 근데 속은 힐링이 절실한 그런 천재형인 너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에서 와, 쟤는 진짜 못하는 게 뭐냐 그런 소리를 듣는 능력자라고 보여집니다. 머리 회전이 엄청나게 빠르고요. 말재주라든가 어떤 기술도 화려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번아웃이 아주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다가 약간 방전된 상태랄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연애고 뭐고 다 귀찮을 그런 시기다. 근데 신기하게도 3번 분을 만나면 이 사람 뭐지? 하고 어떤 호기심 그리고 어떤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외모와 어떤 분위기를 먼저 보자면요.
일단 아주 샤프하다라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눈매가 특히 살아있습니다. 흐리멍텅한 그런 눈빛 절대 아니고요. 뭔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총기가 있는 그런 눈빛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그런 센스도 좀 남다르다고 합니다. 유행을 좀 따르기는 하는데요. 자기만의 어떤 포인트 아이템 이런 것들 하나 툭 이렇게 걸치는 굉장히 센스쟁이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그 섹시함이 있습니다. 그 피곤 섹시.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피부가 좀 창백하다거나 다크서클이 좀 살짝 있을 수도 있고요. 어깨가 항상 이렇게 좀 긴장되어 있는 느낌? 퇴폐미라고 하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풍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이렇게 밝고 씩씩해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좀 사연 있어 보이기도 하는 약간의 그늘이 살짝 드리워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끌리는 그런 외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남자 연예인이시라고 한다면 그 요새 주우재님 딱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말빨도 장난 아니고 뭐 이런데 뭔가 체력이 좀 없어가지고 좀 비실비실하거나 좀 예민해 보이는 그런 느낌. 츤데레처럼 이렇게 툭툭 내뱉는데 능력은 또 있고 약간 이런 이미지. 혹은 그 우즈 조승연님 굉장히 힙하고 좀 트렌디하면서도 어떤 날카로운 매력이 공존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여자 연예인으로 친다면 아이들의 전소연님 굉장히 좀 천재적인 어떤 프로듀싱 능력 이런 것도 있고 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눈빛도 있고요. 근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고뇌라든가 여러 가지 피로라든가 이런 거가 뭔가 좀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혹은 배우 전종서님 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4차원적인 그런 매력 거기에다가 뭔가 좀 가만히 이렇게 딱 있으면 뭔가 날선 눈빛 그리고 좀 신비로운 분위기.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뭔가 이 분위기랑 잘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능력해인데 예민하고 지쳐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을 좀 자세히 보자면요.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불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다재다능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일머리도 좋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기죽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급합니다. 답답한 거 못 참고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서 요점이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폭력, 팩폭 이런 것도 서슴지 않아가지고 가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본인은 악의가 없어가지고 더 환장하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능력이 좋으니까요. 주변에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러고 뭔가 일이 몰린다, 일복이 많다. 그래서 항상 바쁩니다. 혼자서 이 다수의 뭐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상대하는 그런 느낌으로써 뭔가 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들한테는 힘들다는 그런 소리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오케이, 내가 처리할게 이러면서 좀 쿨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한계치에 다다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고 예민한 그 와중에도요, 뭔가 현실적인 이득이라거나 어떤 새로운 배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질 거는 다 따지는 그런 실속파라는 거죠. 그래서 겉은 이렇게 화려한데 속은 의외로 소심하고 좀 계산적인 면모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라든가 직업을 좀 보자면요. 이 사람은 뭔가 남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단순 사무직이라거나 이런 거는 죽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언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직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주 이렇게 잘 해야 되는 어떤 영업직 혹은 순간적인 그런 판단력이 중요한 어떤 주식, 금융, 이런 트레이더 혹은 IT 개발자 특히 IT 개발자 중에서도 그 에러 같은 거를 잡느라고 막 되게 밤을 새야 되는 막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처럼 자기 매력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 그리고 약간 경쟁률이 엄청 빡센 곳에서 혼자 살아남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뭔가 프리랜서로서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1인 기업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마감에 쫓긴다거나 남들의 클레임을 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이렇게 칼 같고 치열하게 막 고군분투하고 막 현생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연애에서는 자신만의 완벽한 그런 안식처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3번 분을 만나게 되면
이 투컵의 에너지가 발동을 해가지고 뭔가 첫눈에 반한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몇 마디 이렇게 나눠보고 와, 이 사람이다 하고 꽂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호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재지 않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해? 밥 먹었어? 이러면서 연락도 자주 하고 뭐 귀여운 짓도 막 꽤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포 완드 카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카드는 좀 결혼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행복한 가정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연애에서만큼은 좀 평화롭고 축제 같은 이런 분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전쟁터 같은 일상을 잊을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3번 분을 자신의 어떤 집처럼 생각하고 의지를 하게 될 거예요. 밖에서는 막 센 척하고 능력자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3번 분 앞에서는 이제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서 징징거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요, 단순히 3번 분을 좋아한다, 설렌다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성하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의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메이저 카드, 이 스타 카드, 월드 카드, 그리고 엠퍼러 카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킹 카드가 이렇게 두 장에 나왔습니다. 킹컵, 킹 펜타클. 그래서 굉장히 비장한 이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이분이 3번 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스타 카드, 월드 카드, 그리고 킹컵 카드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눈에 3번 분은요. 이 별 그 자체입니다. 아까 전에 이 사람 굉장히 좀 번아웃, 지쳐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둠 속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번 분이시다. 3번 분을 보면 힐링이 되고 희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타 카드는요, 원래 손에 이렇게 잘 안 잡히는 동경의 대상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3번 분이 살짝 먼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넘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이상형,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귀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월드카드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끝판왕의 카드죠. 3번을 만나가지고 나의 세계가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3번이랑 있으면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꽉 찬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뜻하는 이 킹컵 카드가 또 같이 나와가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좀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3번 분에 대한 사랑과 감수성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 마음이 솟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뭐 밥 먹었어? 이렇게 덤덤하게 물어보지만 속으로는 와, 진짜 오늘따라 더 예쁘네. 와, 오늘따라 더 잘생겼네. 막 이러면서 감탄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SNS에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좋아요는 안 누르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10분 동안 확대를 해가지고 캡처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냥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3번 분이 무심코 이렇게 한 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챙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티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분께서는 그냥 뭐 친절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렇게 완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 어디 갈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벅차오르고 굉장히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은 다르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이트 펜타클 카드, 킹 펜타클 카드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조건을 엄청나게 따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펜타클은 현실이라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움직임이 느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3번 분이랑 잠깐 만나고 헤어질 생각은 없고 이렇게 황제 카드 보이는 것처럼 이 관계를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분이 보시기에는 아니 좋으면 들이대면 되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번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 만나면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고 좀 멈칫거리는 거죠. 특히나 이 나이트 펜타클 카드는요. 성실하기는 한데 굉장히 속도가 좀 거북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정하면 3번 분에게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말 최고의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확실은 한데 너무나 느리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할 때도 뭐 시간 되면 봐 이게 아니라 3번 분의 스케줄, 뭐 맛집 평점, 이동 동선, 뭐 시간 이런 거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있잖아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6시에 뭐 거기 어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시간이 길어가지고 3번 분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뭐 오늘 뭐 어디서 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금만남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3번 분에게 모든 안락한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거 뭐 다 준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6 완즈 카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좀 뭔가를 승리한다든가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걸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분을 남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내 애인 봐라. 진짜 괜찮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분이 어딜 내놔도 좀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분을 쟁취하는 것 그 자체가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카드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관계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번 분께서 자기 소신대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보다 자기가 이끄는 대로 그냥 3번 분이 응 알았어 이렇게 하고 믿고 따라와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살짝 꼰대 기질을 하거나 약간 통제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페이지 완즈 카드 아까 전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서 나왔던 카드죠.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속마음에서 또 나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엠퍼러, 황제나 킹 이런 것과 같은 무거운 이 카드들 사이에서도 3번 분을 향한 이러한 초심, 어떤 설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근엄한 척 해도요. 이 사람 3번 분만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정말 어린애처럼 이렇게 장난치고 싶은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속마음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현실적인 이런 완전히 황제 이런 것들로서 내가 잘 이끌어가고 능력도 있고 다 품어주고 이러고 싶지만 3번 분 앞에만 서면 난 자꾸만 이렇게 작은 한 명의 소년이 돼 소녀가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분을 자신의 이 세계라고 생각할 만큼 푹 빠져 있고요. 관계를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실패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3번 분이 느끼기에는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긴 하나? 왜 이렇게 진전이 없지? 이렇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표현은 이렇게 굉장히 좀 절제를 하고 이거는 좀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자기 내면에서 자꾸만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카드라 가지고 하여튼 절제를 하고 또 행동도 이렇게 느리고 이러니까 3번 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냐? 6 완드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3번 분을 딱 쟁취해가지고 주변에 자랑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든든하게 3번 분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3번 분이 가끔 이렇게 좀 페이지 완드 카드처럼 톡톡 튀는 그런 매력을 이제 보여주시면 혹은 두 분 사이 이렇게 순수하게 설레는 그런 교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 상대방 분 무장 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3번 분과의 미래 이렇게 보고 있죠. 굉장히 결혼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라든가 여러 단계까지 상상을 해봤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은 이렇게 좋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언제 어떻게 3번 분에게 돌진을 하게 될지 방법이라든가 행동, 장소, 계기,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돌진을 하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돌진하게 될지, 다가오게 될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신중한 펜타클의 킹, 기사 카드, 그 두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를 보니까 그런 신중함을 이제 넘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3번 분한테 뛰어가지고 거의 날아오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끝내고 본능의 몸을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이 사람의 행동,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법이라든가 행동. 에이스 펜타클 카드, 나이트 컵 카드, 풀 카드, 그리고 퀸 소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3번 분에게 다가가는 그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퀸 소드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요. 그동안에 좀 고민이라든가 썸 타든 그런 애매한 기간을 단칼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풀카드처럼 굉장히 무방비하고 솔직하게 두려움 없이 다가올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날카롭고 좀 계산적인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너 좋아가지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좀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올 것이다. 근데 또 빈손으로 오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에이스 펜타클 카드, 나이트 컵 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확실한 어떤 명분으로서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다가온다거나 혹은 어떤 로맨틱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자 이게 아니라 3번 분이 좋아할 만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맛집을 예약한다든가 혹은 뭔가 일과 관련된 좋은 기회를 들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이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딱 던지면서 또 그와 동시에 눈빛은 멜로 눈가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소에는 일 얘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 3번아 이거 오다 주었다.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꽤나 가격이 나가는 그런 디저트라거나 어떤 소품이라거나 이런 걸 툭 이렇게 던져준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나 좋은 티켓 생겼는데 너랑 가고 싶어서 예매했어. 시간 비워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통보하듯이 데이트 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소라든가 상황을 보자면요. 장소는 아주 익숙한 곳이라고 합니다. 에이 펜타클 카드, 뭔가 일터라든가 작업실이라든가 학교 혹은 도서관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 공적으로 얽혀 있다거나 평소에 자주 보는 어떤 생활 반경 그 내에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요. 3컵 카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거는 뭐 어떤 술자리라거나 회식이라거나 아니면 뒷풀이 혹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노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공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한잔할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사무실 책상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긴장이 풀리고 뭔가 완화가 되고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야근을 했다거나 뭐 팀플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이제 다 같이 술 마시는 자리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시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 뜨문뜨문할 때 이제 3번 분의 옆으로 슬쩍 와가지고 귓속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을 끝내고 퇴근길에 그냥 가기 아쉬운데 맥주 한잔 할래? 뭐 이러면서 3번 분을 붙잡는 그런 어떤 골목길의 호프집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요. 트리거는 바로 이 심판 카드입니다. 이거는 되게 이런 느낌이에요. 머릿속에서 갑자기 종이 땡 하고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이렇게 세게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지금 아니면 나 평생 후회하겠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갑자기 이분의 그 뇌리를 싹 스치면서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번개처럼 꽂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버스 카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자극이 명백하게 사랑이라든가 질투 혹은 어떤 강렬한 끌림으로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번 분이 만약에 다른 이성들과 웃으면서 대하는 걸 보고 이렇게 굉장히 좀 질투가 나더라거나 아니면 3번 분이 무심코 보여준 어떤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예뻐가지고 이성의 끈이 툭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 속마음에서 킹 카드라든가 엠퍼러 카드, 황제 카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근엄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서 땡 한 방 맞고 체면이고 뭐고 일단 이 사람부터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은 뭔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속도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에이 펜타클 그리고 아까 나이트 펜타클 그런 것처럼 굉장히 꾸준히 3번 분을 지켜보면서 빌드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순간만큼은요. 이 나이트 컵 카드라든가 이 풀 카드의 에너지로서 좀 급발진을 할 거라고 합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라거나 예를 들면은 오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날에 갑자기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지먼트는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갑자기 댕 했기 때문에 이제 급발진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일핑계를 대면서 3번 분의 주변을 맴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회식이라거나 모임 혹은 퇴근 후에 가벼운 만남을 통해 가지고 3번 분에게 이렇게 다가갈 것이다. 평소에 이렇게 냉철한 이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손에는 3번 분을 위한 이런 선물 그리고 눈에는 그 멜로 눈깔, 꿀이 떨어지는 꿀을 장착하고서 이제 3번 분에게 다가갈 것이다. 왜냐? 러버스 카드, 저지먼트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서 종이 울렸거든요. 확신이 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방 분이 언제 다가오게 될지 시계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카드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1주, 늦어도 한 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이 들어가는 날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일, 11일, 21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1번 분에게 다가오는 시기 그리고 이러한 3번 분에게 해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보아 놨었습니다. 하이로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신처 숨을 곳 이런 거. 그리고 밑에 메시지로는 Make time to be with your person. Create your own special hideawa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맞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상대방 분 굉장히 지쳐 있었죠. 번아웃되고 그리고 방어하고 막 이런 에너지. 그리고 또 3번 분을 굉장히 스타,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포 완즈 카드. 나의 안식처같이 그런 울타리로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이렇게 은신처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이 사람이 이렇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바로 이 3번 분이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메시지처럼 당신의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그런 은신처, 나만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의 핵심은요. 단절 그리고 집중입니다. 세상의 그런 모든 소음을 다 끄고 오프를 하고 오로지 3번 분과 그 사람 딱 두 분만 존재하는 그런 시공간을 만들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이 상대방 분은 지금 밖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이래가지고 기가 다 빨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 바글바글한 핫플이라거나 막 웨이팅 1시간씩 해야 되는 맛집 막 이런 데 데려가면 좋아하기는커녕 굉장히 지쳐가지고 더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분한테 필요한 거는 이 하이로웨이 은신처다. 화려한 어떤 데이트 코스보다는 좀 조용하고 어두운 바라든가 어디 구석진 자리 뭔가 사람들 없는 어떤 한강에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그런 벤치 혹은 뭐 드라이브 하면서 차 안에서 뭐 이런 약간의 좀 밀폐된 공간 두 분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랑 나랑 여기 있으니까 되게 딴 세상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 그 행동하는 거에서 술자리라든가 모임에서 이제 3번 분한테 은근히 이렇게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다가 이제 3번 분한테 다가갈 때 이 하이로웨이 이거에 조언을 써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있을 때 3번 분이 먼저 이렇게 눈짓을 보낸다거나 귓속말로 우리 잠깐 바람 쐬러 나갈래? 혹은 뭐 여기 너무 시끄럽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쏙 빼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저지먼트 가드처럼 머리에서 종이 이렇게 땡 하고 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와, 나 지금 여기서 진짜 탈출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3번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둘만이 이렇게 빠져나온 그 잠깐의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두 분의 이런 은신처가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떤 결정적인 스파크가 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 분 두 분의 관계의 그 핵심은요. 둘만의 그 밀도에 있습니다. 어떤 넓고 개방된 그런 곳 말고요. 좀 좁고 아늑한 그런 곳을 찾으세요. 밀도 있는 곳, 사람 있는 곳 말고 두 분만의 밀도를 만들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섞이는 그런 시간보다 단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좀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이미 3번 분을 그 아까 전에 월드카드, 4원즈 카드 자신의 그 세계이자 어떤 안식처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분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불만의 이런 아지트 이런 걸 진짜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순간에서 빼내는 그런 시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지금 번아웃이 온 능력자 이분은 3번 분이라는 이러한 울타리에 완전 이렇게 눌러 앉는다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3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